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3화 여심 전문의의 여성질환 상담소 1부.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키스님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을 하셔가지고 네. 청순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섹시 아닌가요? 섹시. 제가 그 탈색 머리로 한 3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머리가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해볼 대로 해봤으니까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가자. 결혼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이. 계시네요. 저 금채님 MSM 그 디톡스 후기 너무 궁금해요. 저요? 네. 저 잘 하고 있죠. 어때요? 진짜 달라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저 일단 이제 얼마 되셨죠? 2주? 네. 네. 2주 됐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저 아로마 발한도 받아가지고 뭔가 그것만의 효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MSM 원래 먹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확실히 진짜 피부 손톱. 아니 지금 눈을 너무 반짝이면서 저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저희끼리 좀 얘기 좀 하다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막 답답해가지고 청객 모드로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네. 김지영 선생님도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준영입니다. 저희 그 영양제 편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와, 진짜. 정말 엄청난 막 사람들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받아 쓰시고 필기하시고 그거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네, 복습하시고 이러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진짜? 근데 아니, 그거 진짜 재밌던데요. 저도 최근에 또 한 번 들었는데. 끌어주시니까 네. 뭐 물어보는 대로 그냥 대답했을 뿐인데. 네, 그쵸, 그게 또 그쵸. 재밌었군요. 저희의 역량이. 그 저자세 영양제 편 강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7월 8일날 저희 LCHF 협회 포럼 하잖아요. 행사 네. 때 김정 선생님이 거기서 영양제 강의 하시기로 하셨다고. 그거 정해진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자사의 파급력.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강의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진짜요? 저희 그 2시간짜리 녹음의 키워드는 그 술 마시고 먹어야 하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우루사. 숙취해서 영양제. 숙취해서 영양제. 그 부분이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적어놓은 대로. 그 부분이 너무 킬링 파트였어. 진짜 숙취 없지 않아요? 네, 없어요. 네. 그렇죠. 원장님 그 대단한 다음날 출근하시는 그 비법이 회식 다음날 아. 출근하시는. 아니 막 회식 날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니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먹인 사람이 무슨 뜻이지? 너무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 또 한 자리 맡아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채님 뭐 개인기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미쳤어요. 저 덜덜 떨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지금. 덜덜덜 떠는 개인기.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막 카페에 있으면은 막 이렇게 고개 빼꼼 내면서 금채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누가? 그 오시는 환자분들. 카페 오시는 환자분 환자분들이 중에. 그리고 알아보고. 네네. 근데 막 그렇게 이제 1대1로 뵙는 거는 뭐 이렇게 몇 분 뵀는데 250명? 네, 250명 250명 정도. 어떡해요? 참가 신청도 200명 컷이었는데 그게 네, 더 하셔가지고. 네. 210명에 다른 계속 오시는 분들. 네. 키슬님은 노래 불러주실 거고요. 그렇죠.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유 세상에 저 지금 너무 장난 아니다. 아까 제가 무대에 올라가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런 무대는 또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밴드 하면서 이제 뭐 페스티벌 올라가거나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좀 떨려요. 그렇구나. 네. 벌써부터 다들- 떨린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다들 선글라스 준비하세요. 너무 눈부시니까. 웬일이야. 아니 근데 노래 부를 때 떼창 부분에서 두 분 도와주셔야 돼요. 네? 뭐라고요? 모르셨죠? 저희가 저도 모르는 사실. 저희가 키스님 녹음할 때 코러스를
도와드리긴 했거든요. 녹음할 때.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고민 중인 게 곡을 2개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제 원래 하던 음악 스타일이랑 좀 부합하는데 그 밝은 캠페인 같은 그 노래, 그러니까 떼창 도와주신 그 노래가 그 제 음악 스타일이랑 굉장히 동떨어져서 그거를 저자세 이름으로 음반을 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저자세 팀이 다 같이 한 거고 저자세의 어떤 그 방송 어떤 방향이랑 음악이 완전히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자세 이름으로 낼까 생각 대박. 중이에요. 네, 네, 네.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네네, 판권에 대한 논의를. 역시 돈은 이걸 정확하게.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확실히 딱. 네.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김주정 선생님 모시고 지금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다 떠들어놓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게스트 원장님 모셔놓고 계속 저희끼리만. 계속 말씀하실 거니까 저희가 네, 조금 얘기하는 거. 아 그래요? 아, 네, 이제 앞으로 뭐 예. 난 꽂아놓은 보리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영양제 강의 너무 좋았는데 뭐 또 영양제 강의를 하기보다는 영양제 강의는 이제 포럼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선생님 전공이 하시던 원래 전공이 정확하게 네, 저는 외과고요. 네. 우리 뭐 보통 일반 외과라고 하는데 외과고 외과 중에서도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전공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명 여심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렇죠. 제가 너무 이제, 따뜻한 남자. 가슴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네. 그러셔서 그쪽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LCHF 식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처음에 접하는 어떤 변화, 몸의 변화, 그럼 생리주기의 변화를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생리주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을 하시는데 네. 우선 불규칙해지셨던 분들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규칙적이셨던 분들이 안 하거나 이렇게 막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리 주기를 탄다는 거는 호르몬 주기랑 일맥상통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생리가 뭐 규칙적으로 나온다,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나온다. 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내막이 이제 두꺼워지느냐 얇아지느냐에 따라서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두꺼우면 아니면 얇으면 생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부정출혈처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그거랑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잘 쿵짝이 잘 맞아야지만 규칙적으로 생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여러 호르몬들의 문제들이 같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시기를 교정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괜찮았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어떻게 뭐 병원 가서 이제 혈액으로 검사를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달력에 표시돼 있는 그 날짜가 어느 정도 일정한지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양이라든지 또 덩어리가 나오는지 색깔 그다음에 할 때 이제 통증, 생리통, 동반되는 통증, 그다음에 생리 전후로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함께 고려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기만 맞다 그래가지고 나는 호르몬이 정상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좀 그런 경우일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불규칙하던 거는 아니었는데 주기가 35일에서 7일로 딱 맞춰지긴 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생리통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 전후에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주기는 정말 딱딱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뭐 식사를 이제 제대로 하면 다른 문제가 또 동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가 왜 여성 호르몬에 그러니까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왜 얘가 이렇게 하면 내 호르몬에 그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지금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저탄
고지니까 네. 안 먹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이게 대사의 변화들이 생기게 돼요. 특히나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프로게스테론이 돼서 몇몇 과정을 거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됐다가 여성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데 그 경로랑 좀 다른 경로로 프로게스테론이 콜티졸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콜티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재료가 모자라니까. 그럼 재료가 네, 모자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줘야지 되는데 콜레스테롤 사실 먹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그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네.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장에서 잘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훈련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콜레스테롤이 여전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항상 착각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는 게 내 몸에 다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일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제 들쭉날쭉 이렇게 저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엉뚱한 대로 새버리고 네, 이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충분한 양의 원재료를 넣어주고 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로 이제 장도 좀 건강해지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쭉쭉 흡수도 잘 되고 이러면서 뭔가 부족했던 호르몬들이 정상화되면서 만약에 이제 좋아지시는 분들은 좋아지시는 거고 근데 그럼 나빠지시는 분들은 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나빠지시는 분들은 왜 나빠지시는 건지 나빠지는 사람들이 네네, 주기가 더 주기가 나빠지는 거, 네. 이상하게 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다 쓰고 나면 일단 장으로 버려지게 돼요. 네. 네, 그러면 장에서 재흡수가 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다시 재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 원인이 제일 첫 번째고 그래서 시기만 바꿔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면서 네. 주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고기를 네네. 많이 먹게 되는데 고기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라는 찌꺼기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몸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간 대사에 또 영향을 줘요. 그러면 호르몬이 간을 통해서 없어지면서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환경 호르몬 도저히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접할 수밖에 없고 내 몸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환경 호르몬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장이 버리니까요. 네. 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기를 딱 바꾸고 난 순간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살이 안 빠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사람은 생리가 갑자기 끊어졌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두통이 생겼어요. 뭐 이런 거 피부에 뭐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 기반 조건이 나 정말 몸이 안 좋았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없었던 그 피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여성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살이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좀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게 환경 독소에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채집증후군 때문에 되게 고생 중인데 입술이랑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막 잠을 못 잘 지경으로 너무 가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알레르기 있고 새집증후군 같은 거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몸이 예민해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이제 좀 알러지 증상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두더러기처럼 막 나진 않지만 가려움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알러지 증상이 피부에서 생기면 이게 장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서워. 진짜 무섭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38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 38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영토를 지키는 거는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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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땅 안에 내륙은 경찰들이 지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몸도 바깥쪽에 작용하는 면역이랑 안에 작용하는 면역이랑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 어디냐? 피부랑 장이 바깥쪽이거든요. 네. 네. 입부터 그죠? 네, 항문까지.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도너츠를 생각하면 돼요. 도너츠. 음. 네, 네. 도너츠 같이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바깥이랑 똑같은 건데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면역이 똑같다. 그러면 피부에 뭐가 나면 가렵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겠지만 장에 뭐가 나도 가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냥 막 먹는 거잖아요. 네. 아무거나 얼굴에는 너무- 막 바르지 않는데. 네. 너무 충격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심지어 저는 아, 그- 저탄고지를 굉장히 잘 지켜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뭔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생긴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사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있는 걸 잘 비교적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네. 못 견디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근데 때밀이 수건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완전 피부가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자극에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아.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내 몸이 더 예민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 왜 예민도가 높아지느냐? 네. 그러면 예민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민도는 누가 결정하느냐를 알면 이제 되거든요. 아. 예민도는 뭡니까? 우리 몸의 신경이에요, 신경.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을 팍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예민한 게 피곤함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피곤하도록 만들고 느끼는 게 나도 모르는 원인들이 내 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를 이제 그런 것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골격의 변화거든요. 구조의 변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게 머리 뼈는 단단하잖아요. 저는 뭐 거의 뭐 돌머리 수준처럼 딱딱한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척추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척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척추가 그냥 뭐 뼈, 등뼈 뭐 이런 걸로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걔가 감싸고 있는 신경 자체가 굉장히 보호를 받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자주 본다든지 뭐 전화기를 끼고 이렇게 막 뭔가를 또 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거 오래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자세가 삐틀다든지 한쪽으로 가방을 맨다든지 굽이 이상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태로 어쨌든 우리 척추를 굉장히 못 살게 굴어요. 갑자기 고쳐 앉게 모두가 지금 허리를 펴고 앉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허리를 갑자기 펴시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바른 자세.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신경도 문제가 그렇죠. 아.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자극을 자꾸 받게 된다. 그렇죠. 뭐 불필요한 자극이 이미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콜티졸로 계속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이 구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나는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그렇죠. 문제가 근데 생겨. 가지고 다니고 있어. 근데 너무 만연해서 모르는. 그래서 나- 그래서 펜타일에 도수 치료실이 있군요. 그렇죠. 깨알로 뭐 진짜.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되는데 이제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이거 뭐 하면 누가 다 좋아진다는데 난 왜 이렇지? 뭐 난 안 맞나 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원료로 원료를 선택해서 이제 먹고 있는 게 이제 문제고 네네. 또 두 번째는 너무 한 가지로 편식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잘 교정이 좀 돼야지 원활하게 또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제가 뭐 늘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뭐 몇 달 하시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병원까지 네, 오시는 거죠. 네. 왜 저는 뭐 이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 제 몸이 이상한가요? 뭐 방법이 잘못됐나요? 이게 저는 지방을 먹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외계인이 아니라면 저탄고지는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원료를 이상을 쓰지 않는지, 네. 너무 한 가지만 먹지 않는지, 그런 것들. 자세가 좋지 않은지. 자세도 좀. 뭐 물론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어봐야죠.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결과들 좀 보잖아요. 네네. 보면 엄청 자기 뭐 진짜 몇십 킬로 빠졌어요 이런 분들을 하고 하나도 안 빠졌어요. 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보면 네. 물론 뭐 저탄고지 이게 요리법이 비교적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리를 잘 해먹는 사람들 뭐 예쁘게 이렇게 이제 보면 진짜 먹음직스럽게 요리를 한 사람하고 네. 그냥 정말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뭐 그냥 치즈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은 효과가 훨씬 좋고 그냥 간단하게 뭐 대충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다. 메뉴가 다양하지를 않아요. 네, 맞아요. 결국 뭐 계란 후라이 뭐 이틀에 한 번 꼴 먹는 뭐 이런 셈이 돼 버리는 거고 그거 아니면 삶은 계란 먹고 뭐 근데- 그거 아니면 뭐 치즈 먹고 생각보다 유제품 알러지나 계란 흰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요. 네. 저도. 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식단이 만약에 나한테 안 맞는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문제. 그러니까 계란 알러지가 있어도 한 3, 4일에 한 번 뭐 조금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 계란을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의 식단에 약간 다채로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주신 그런 것 것들 때문에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 금치 네. 씨도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이제 저요 뭐 했던 것 같은데 만성 음식물 알러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은 거 3, 4일 전에 먹은 것 때문에 지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 전에 점심을 뭐 먹었지? 좀 잘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피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또 숨은 의미의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절하게 골고루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중요하고 그 검사에서 뭐 이제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0이 아닌 다른 수치들이 나왔잖아요. 나온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알러지가 있다 없다 이걸 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음식물 알러지가 있다는 건 이꼴 내 장이 안 좋다. 안 좋다. 네. 그거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4단계, 5단계, 6단계짜리에 뭔가 음식이 걸려 있다. 네. 이게 발견이 됐다. 네. 그런 분들은 장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다만 한 됩니다. 가지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장 누수가 있다 그러면 장 누수 치료를 해야 돼요. 먼저. 네.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만성 음식물 알러지는 지금 이렇게 수치가 높다 해가지고 평생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장누수 치료가 잘 되면 또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장이 그거를 내 몸 안으로 안 밀어 넣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이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데 호르몬은 다 쓰고 나서 장으로 버려지고 그 쓰레기 호르몬이 다시 흡수가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와 오늘 잠깐 산으로 갔다 다시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와 주셨어요. 서러운 얘기하다가 장수까지 왔는데 사실. 혼자 산으로 가셨나 봐요. 전 원래 예정돼 있는 코스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걸 어떻게 다시 여성 호르몬 얘기로 끌고 와야 되나. 둘레길. 아 이거 그렇네. 근데 그 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장애인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누수 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성 알러지랑. 그렇죠. 그 여성 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장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산으로 갔다 이 생각보다도 장이 자기가 넘나. 계란 흰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번에 영양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기승전장, 기승전 약간, 장누수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질환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다낭성 난포증 진단을 네.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뭐 병원에서 설명하기를 네. 그 포가 12개가 넘어가면 다낭성 난포증으로 진단을 한다. 그런데 제가 딱 12개, 13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했던 말이 절대 살찌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많거든요. 근데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살찌면 당뇨도 잘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살찌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살찌지 말라. 그러면 저한테 괜찮아. 살찌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이랬는데 저는 그때 살이 쪄 있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스트레스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했겠지.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살이 안 쪄 있는 상태야. 근데 검사를 해보잖아요. 마른 비만이야. 이미. 네? 저 현대 근데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지금 생긴 거예요. 아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서워. 마른 비만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근육량이 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뭐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아하. 네. 근육량이 많으면 그런 게 잘 안 생겨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근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긴 거고. 그러면 생겼으면 물론 뭐 체중을 늘리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체중을 늘리지 말아야 되겠다. 굶어야지. 라고 이제 가면 점점 더. 점점 더 마른 비만, 이제 대사는 계속 떨어지고 네. 몸은 이제 점점 이상하게 되고 저 진짜 먹는 거 없고 체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런 문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생리가 불규칙해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요. 네. 그때 저 배란 유도 주사 맞자고 그러니까. 그러셨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호르몬이 급격한 양이 갑작스럽게 쑥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걸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적응하는 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또 또 만들어내야 돼. 그러네. 그러면 또 성호르몬 또 안 나와. 아하. 그러면 또 이제 주사를 또 맞아야 돼. 완전 악순환이 되는 와. 거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인공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 수정을 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난임, 불임, 네. 요즘 엄청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다 그런 원인들이 배경이 깔려 있는 극심한 다이어트 이런 거네요. 거예요. 그럼요. 저 저탄고지하고 5개, 4개까지 줄었어요. 네. 역시.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계가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요. 아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난소는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나이가 되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성숙시켜 가지고 배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배란이 한 달에 하나씩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자랑 만나서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생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기를 이제 계속 돌게 돼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여러 개는 괜찮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또 너무 많이 돼 버려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 난자가 성숙이 되면서 이제 배란을 탁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껍데기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난포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배란이 안 되고 배란이 될 만큼 난자가 성숙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성숙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 못 만들어내고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하고 이게 궁짝이 잘 맞도록 농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니까 프로게스테론은 그게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게스테론은 또 다른 곳으로 쓰여져 버리고 그럼 에스트로겐 혼자 이제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강력한 것들이 환경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에스트로겐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런 환경 호르몬이 더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리가 문제 또 생기는 거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져요. 남성 호르몬도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여자가 남자가 되면 생리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남자가 돼가는데 생리를 네, 한다. 네. 이상하니까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통 남자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참고 있잖아요. 옆에 잔소리해도 이제 그만해. 욱! 막 이런 거. 아. 네, 네. 내 성격이 혹시 그렇지 않나? 욱하는 성격? 이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좀 올라가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그렇구나. 먹는 게 잘못돼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몇 년도냐면 2011년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때 진짜 성격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때 고백.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네,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네, 다낭성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난포증 있고 성격은 난폭하고. 어머 라인 보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불면증에 뭐 장도 안 좋고 막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막 두통에 막 알레르기에 천식에 막 병이란 병을 다 달고 살던 그 일명 때니까. 종합병원이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이 결국은 다 하나로 기결되는 것 장인가? 같아요. 네, 장과 그러니까요. 인슐린 저항. 그때 제 지인들은 전부 다 저한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에서는 김식이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병원이랑 약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저탄고지혈에서 장이 좋아지면 이 모든 게 다 그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통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여성 질환 있으시거나 통증 있으신 신기하다. 분들. 네. 그렇죠. 네. 이제 왜 장이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몸에서 대사를 전부 다 해내고 몸이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는 간이 일을 해야지 되게요. 간이 간 때문이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간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맞아. 문제는 장에서 흡수가 되면요 거의 간으로 다 가게 됐어요. 뭐 일부 지방질 이런 것들은 이제 림파액을 타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런 건 제외하면 거의 99.9%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아하. 됩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것도 거의 그쪽으로 다 가요. 우리 몸에서 생긴 지저분한 것도 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지 되니까 지저분해지는데 장에서 지저분한 게 또 올라와가지고 해독해야 또 되니까 또 간이 막 피곤하고. 그렇죠. 간이 피곤하고 힘들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나쁜 사람은 간이 나쁘거든요. 간이 나쁜 사람은 장이 안 좋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장, 간 해독을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장간해. 그렇죠. 그러니까 장간 해독을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음식물 조절이에요. 네. 네. 나쁜 거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음식은 안 먹는 거고 뭐 좋은 음식 골라서 먹는 거고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되는 거고 지방을 좀 더 늘려야지 되는 거고 단백질은 적당히 먹어야지 되고 네. 네. 뭐 그리고 장이 이제 건강해지려면 결국은 장도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여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절해주는 신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오. 신경이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적절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신경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여기 허리뼈에서 척추. 나오는 아. 네, 척추 허리뼈. 또 네. 다시 한번 떠나지를 다 같이 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데 허리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목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위에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밑으로 지구로 이제 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구가 당기는 힘이니까 머리가 제일 중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눌리면 목이 눌리겠죠. 뼈가. 네. 근데 그다음에 허리도 눌리고 다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목 이게 고개를 바로 딱 들고 있으면 머리가 4kg거든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 본다고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그럼 28kg가 돼요. 목에서 받는 부담이. 어머. 우와. 아 이- 이게 똑바로 이렇게 목을 꼿꼿하게 폈을 때는 4kg인데 4kg. 이렇게 좀 목- 숙이면 목에서 받는 부담이. 네네네. 네. 이렇게 좀 와. 숙이면 아 그치 힘을 이렇게 네, 이렇게 들었을 때 제일 적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이- 드는 거니까. 28kg 된단 말이에요. 와. 그럼 28kg를 실제로 내가 팔로 들어보세요. 못 들죠. 그렇죠. 못 네네네. 들기도 하죠, 그죠? 초딩 앉는 거랑 쌀 20kg짜리보다 더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이렇게 딱 들고 어머.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무섭다. 근데 핸드폰 얼마예요? 하루에 3시간? 3시간밖에 안 시간이요? 한다고? 아니 나머지는 누워서.
역시 핸드폰을 누워서 해야 되겠군요. 아하. 네, 네. 깨달음. 그래서 이게 특히나 그 뭐 이런 아. 보통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희귀한 증상들인데 네. 이게 만성 피로가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환자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목이 전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원래는 되는데. C자형이어야지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 아. 그래 이제 코브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코브라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 피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피로인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 네, 초반에 네. 말씀하셨던 피로 그게- 불감증. 네. 좋다. 네. 피로 불감증. 피로 불감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정을 좀 해야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배란을 하고 생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호르몬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네. 거기에서 이게 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작용이 계속 가야지만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목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등뼈 잘못되겠죠. 네. 그 다음 허리 잘못되겠죠. 그럼 골반이 틀어지죠. 그러면 생리를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혈관들 자체도 같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다 틀어지잖아요. 저 지금 되게 소름 끼쳤는데 제가 옛날에 요가를 정말 열심히 하던 때는 정말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인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생리통이 없어지고 생리혈이랑 이런 게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제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변한 건 요가를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변해서 그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요가 이상하다, 왜- 필라테스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네, 이상하다. 네. 요가 했는데 왜 생리가 좋아지고 생리통이 없어지지? 이랬었거든요. 이제 알았어. 척추가 바로 잡히고 네, 골반이 허리랑 교정되면서. 골반이랑 이런 게 교정이 되면서 그게 좋아진 거잖아요. 네. 와, 진짜 구조가 진짜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렇죠, 중요하죠.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구조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제 유지를 하려면 네. 적절한 영양분이 또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장이 네. 되는 거고 그쵸. 장이 잘 움직이고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호르몬이 하는 일인데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겉으로 볼 수 있는 게 생리밖에 없어요. 그쵸. 사실. 여기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 거인증처럼 아시잖아요. 네, 거인증처럼 그렇게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내 몸에서 지금 뭐 콜티졸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뭐 남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생리 하나. 근데 생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또 어렵다. 이제 와. 어떻게든 내 몸에서 뭔가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네. 그러면 기존에 내가 몰랐던 다른 문제가 있겠구나를 예상하시고 확인해보고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생리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생리량이 너무 줄었어요. 그래도 약간 댓글의 답변으로는 그래도 주기적이기만 하면 괜찮대요. 뭐 맞아. 이런 네. 게 상당히 많은 답변으로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어떤 내가 몸이 느끼기에 예전과 달라지고 그 달라진 변화가 좋은 변화가 아니라 뭔가 좀 의심이 간다면 한 번쯤 내 몸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의심도 한번 해보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네.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네. 네, 완전히 유기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있잖아요. 네. 걸어갈 때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리잖아요. 네. 근데 다리만 쓰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골반을 팔도, 흔들어도 네, 팔도 그렇죠. 써야지 네.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뭐 하나가 딱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에스트로겐 하나만으로 생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여성 기관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조절도 하고 또 에스트로겐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또 영향을 받거든요. 생리를 계속 불규칙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갑상선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갑상선 질문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그 갑상선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항성 난포 증후군 얘기 나온 김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슬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카페 같은데 이렇게 후기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한 6개월 이상들 하셨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고 하신 분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다항성이 좋아지셨다고 이제 후기를 올리셨던 분들이 6개월쯤 지나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세요. 근데 특별히 식단을 뭐 그 사이에 뭐 크게 변화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던 대로 했는데 저탄고지 꾸준하게 했는데. 네, 근데 왜 좋아졌다 다시 나빠지는지 그러면은 식단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분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죠? 아,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걸 원상 복구를 시키려면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시고 왜 생기는지를 이제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하고 네. 다낭성 난포 증후군하고는 거의 100% 연관 관계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뭐 당뇨 이게 약으로 처방하는 약들을 이제 주는 것도 뭐 치료의 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럴 정도로 관련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가? 지금 식이요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슐린이 왜 나오게 되죠? 혈당이 올라갈 혈당이 낮추기. 높아게 네.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낮추려고. 그죠? 네. 낮추려고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은 아니야. 근데 왜 혈당이 계속 올라갈까? 스트레스. 네. 그 사람은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최근에 뭐 급격한 스트레스도 그렇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인 어떤? 만성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장애 여러 가지 문제, 아.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정말 신경 쓰는 문제, 네네. 내가 뭐 과격한 운동을 사실 뭐 아, 시작을 그쵸. 했다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혈당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올라간다고. 올라가죠. 그죠? 예, 네, 예. 네. 그런 그냥 것도 뭐-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게 탄수화물 먹는 것만큼 인슐린 올라가진 않지만 음. 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네. 또 고기를 많이 이렇게 자꾸 드시면 장 환경이 나빠져요. 아. 장 네. 상태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지 되겠죠.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이제 그러신 분들 좋아져서 키슬님처럼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좋아졌다 다시 나빠지고 생리도 주기도 규칙적이었다가 다시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약간 그런 문제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나빠져요 이러시는 분들은 식단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 몸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진짜 식단을 잘 하고 계셨다면 네,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식하지 마시고 네. 좋은 원료로 네. 다양하고 골고루 네.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탄고지 그래가지고 그냥 접시 하나에 뭐 계란 후라이, 뭐 치즈, 뭐 소세지 그다음에 뭐 하나. 소세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먹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저탄고지. 저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다채롭게 먹는 게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먹을 음식을 예쁘게 차리고 좋은 식재료를 이용한다는 어떤 마인드가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좀 경감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들거든요. 나를 위한 올바른 자세. 네, 뭐, 심리적으로. 네. 전에 말씀하셨던 제9의 영양소 마음 아 맞다 뭐, 맞다. 그거랑 연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는 약간 그러니까 키슬님은 약간 결과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를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약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보겠다. 그쵸, 예. 아 혹은 뭔가 그럴 수 즐기겠다.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하시는 거라 맞아요. 좀 스트레스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 하시는 부분도 분들 있지 중에 않을까? 계속 이거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계속 원인을 계속 만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하실 마음이 별로 없으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너무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음. 그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정말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더 잘 안 풀어지는. 와, 그렇구나. 저는 이 식단이 그냥 처음에는 다이어트 식단이 살 빼려고 접했는데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져서 그냥 이제는 뭐 다이어트는 됐고 그냥 어쨌든 꾸준히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요. 효과가 네. 있는 식단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이거. 네.
저희 1부는 이렇게 여성 문제 관련해서 이제 주로 자궁 쪽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는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또 다른 전공인 갑상선 쪽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아직도 유방 안 끝났는데 유방을 시작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한 5부로 이렇게 특별편을 이야 강의 이거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 수준인데 이거는 강의로. 네, 그럼 우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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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